오늘 조금 전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양양자 최고위원이 아주 망언을 했어요. 망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 지도부라고 하면서 총사퇴하자. 이게 왜 이러죠? 그러니까 결국 있지 않습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은 정치를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시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네. 양양자 최고위원은 그냥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 그 과격한 극좌 운동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전향을 해서 우파로 전향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한번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대 그 정말 총명했던 그 시기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 사회과학 서적 뭐 몇 권, 뭐 사회과학 서적 한 뭐 100여 권이라고 칩시다. 그거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좌파 서적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또 폭넓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여러 책을 섭렵하다시피 해서 독서하지 않으면 그 전향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막시즘의 바탕을 둔 사회과학 서적이나 막시즘 이론이란 것은 투쟁 이론이거든요. 계급 투쟁의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과학 서적을 접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읽으면 그 어마어마하게 짜릿짜릿합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짜릿짜릿합니다. 왜?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계급이 무장 폭동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 계급, 귀족 계급을 타도하고 새로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 논리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래서 그 젊은 시기에 읽었던 그 사회과학 서적 수백 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살다 보니 30대, 40대, 50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거기서 노선을 완전히 전환해서 전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맺었던 인간 관계를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뭐 노동운동했던, 같이 뭐 주사파 운동했던 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잘 전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전향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20대 읽었던 그 사회과학 서적, 계급투쟁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과학 서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맞죠, 그게. 그 모든 이론을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까지 들고 들어와서 억압하는 자, 억압받는 자. 그러니까 구좌파는 자본가 계급과 농민,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두 계급이 충돌하는 걸로 봤다면 신좌파는 억압하는 자,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만 너무 한정 지으면 안 되니까 억압하는 자, 트럼프처럼 노랑머리의 백인 남자, 이게 억압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억압받는 자, 유색인종, 거기다가 성소수자도 집어넣어 놓죠. 등등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정에까지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버지는 억압하는 자, 아들, 딸, 자식은 억압받는 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 논리가 돼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놓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금자리. 계급투쟁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그럼 교사는 억압하는 자, 학생은 억압받는 자, 이게 논리가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이 최고위원을 보면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현주처럼 다시 민주당으로 가라 이거예요. 안 맞다 이거. 여기는 안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동진 정책, 즉 민주당이 호남이 베이스인데 영남 지역을 공략해서 소위 말해서 불경 지역 노무현이라는 영남 출신
문재인이라는 영남형 출신, 이재명이라는 영남이 고향이었던 사람을 가지고 집권하는데 아주 작전이 성공했죠. 3번이나.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근데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 국민의힘이 호남으로 들어가는, 이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울경 지역, 대구 같은 경우도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출마했잖아요. 대구시장으로. 그래서 뉴스에 화제가 됐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감정 타파라는 주제를 들고 나오면 이슈가 됩니다. 그게 노무현이었잖아요. 그게 김부겸이었잖아요. 그게 김경수였잖아요.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지역 감정 타파,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라고 하면 그 이슈가 안 돼요. 즉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은 실패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집권을 3번이나 하는, 영남 출신들 데리고 와서, 영남에서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고 호남 지역 세력이 미는, 그리고 집권을 3번이나 하는, 이거 성공했다는 거예요. 먹혔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게 양양자다, 이런 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최고위원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부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100%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도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왜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부를 좀비 지도부라고 하면서 총사퇴하자고 하느냐? 왜? 이번에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가서 후보로 또 출사했던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망언이라고 생각해요. 좀비 지도부.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으로 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튄 이현주,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국민추천제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상욱이 다시 튀었죠. 절로 민주당으로 튀었죠. 결국 울산시장 후보도 나가고, 그죠? 뭐 당선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좀비 지도부라고 합니까? 하지 않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양양자의 본질이다. 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몸을 담고 공천도 받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이 이로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건전한 내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게 건전한 내부 비판입니까? 지금 부정선거 이슈로 전국에서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지도부를 흔들어버리는 좀비 지도부. 양양자 최고위원의 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아마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처음 들어본대요.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분명한 철학과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 이거 우재준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지도부 거취보다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하고 특검 추진에 집중해야 할 때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페북에 글을 썼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양양자는 오늘 이 멘트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김민수 최고위원 페북에 쓴 걸 한번 봅시다. 책임지고 물러난다야 한다는
나야 한다는 양양자, 우재준, 조석기 사퇴해라. 최고위원. 새로 뽑으면 된다. 양양자, 우재준 빨리 사퇴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자. 국민과 함께 강력히 싸울 최고위원 2명 다시 뽑자. 한 명은 이 시국에 어디 있다 나타났고 한 명은 사퇴하자고 하고 이 시국에 어디 갔나.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입니다. 양양자, 우재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의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지금 화두를 만들고 싸우고 있는데 양양자, 우재준, 양양자 특히 최고위원은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한번 가보긴 했습니까? 가보긴 했습니까? 가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오전 8시에 발표된 기사가 있어요. 여론조사 한 건데요. 지금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놀랍다는 것은 이 정도 나오면 이거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거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각 언론사 헤드라인입니다. TV조선. 이재명 지지율 4주째 하락.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경향신문 민주 38, 국힘 44 역전. 이재명 지지도 51.5. 지금 51.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TV조선 보도처럼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다. 이 경향신문은 그걸 빼버렸죠. 다음 헤드라인 한번 봅시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지도 51.5 4주 연속 하락. 민주 38, 국힘 44.3 역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화일보 오늘 석간 문화일보입니다. 국민의힘 44.3 민주 38 역전. 이재명 국정 지지도 4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자, 이걸 보고 있으면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언론 보도. 네,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국힘당 44.3, 민주당 38. 이재명 지지율 4주째 하락. 파이낸스 투데이. 정당 지지율 급변에 장동혁 지도부 탄력. 자, 여러 가지 뉘앙스의 헤드라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양양자, 우재준이 답을 해야 돼요. 자, 내리시고. 양양자, 우재준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어제 저희들 그 영풍TV가 잠실 현장에 나갔을 때 신동욱 최고위원이 나가다가 뭐 저희들 만나서 인터뷰한 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건데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걸 물어봤죠.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지도부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선관위를 해체 수준에 가까운 혁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자 이거 없애야 되고, 그죠? 지금 그 야당 주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결국 어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모든 게 이재명 정권 책임이다. 뭐 이런 거. 뭐 이거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러고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좀비 지도부다. 총사퇴하자. 왜 사퇴해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왜 사퇴해야 되죠? 이럴 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뭐 묻지마 닥치고 뭐 장동혁 지지 이게 아니고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래서 리얼미터 그 질문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해요. 질문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뭐냐? 첫 번째,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조국당, 4번 진보당, 5번 개혁신당,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 요거 하나 물었고요. 두 번째로, 귀하께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뭐 등등. 질문이 딱 2개입니다. 간단하죠? 리얼미터 정례 정치조사. 자, 이렇게 그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4주째 하락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하락할 거 아닙니까? 추세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시켜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나갔다.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범위 밖으로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는 저 국민 항쟁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했는데,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왜 갑자기 좀비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민주당 이중대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이중대. 지난번에 북구갑의 그 선거 때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시죠? 어느 여성 유권자가 선글라스 끼고 이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조금 얼굴이 노출되는 걸 조금 경계하면서 구폭 초등학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제일 중요한 말 마지막.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에요. 민주당 이중대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장면. 저는 그 여성 유권자가 아주 평범한 뭐 부산에 북구에 사는 주민인데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요. 오로지 당권만 가지면 오로지 2년 뒤에 총선에서 공천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이 정치 세력은 기회주의 세력이고 배신자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이런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결국은 족보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자신들의 배지 권력만 유지하려고 했던 그 족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족보가. 그 족보의 세력이. 근데 이 자들이 왜 민주당에 안 갈까? 왜 민주당에 안 갈까? 민주당에 가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80년대 화염병 집어던지고 쇠파이프 흔들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정청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류. 그 자들이 민주당의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그러니 국민의힘에 오지 않으면 민주당 가서는 정치를 못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세력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가령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민주당이 받아줬겠습니까? 양양자는 민주당에서 시작했는데 튀어나왔잖아요. 이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도 운동권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 시기에 그 운동권이 주도하던 그 염증을 느끼고 잠시 뛰쳐나갔다 다시 들어가잖아요. 결국 민주당 이중대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는 행태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엘리트 출신이 많습니다.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중견 언론인,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초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은 공부 잘하고 집안 배경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중정치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도 한 표이고 대법원장도 한 표입니다. 대통령도 한 표입니다. 이게 대중정치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정당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에서는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10개 부자 나라 G10, G10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엘리트들만으로만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잘 교육받고 질서정연한 중산층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세력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굴러가는 나라다 이겁니다.
그런 나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민주당 세력이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사람들도 배지 주고 공천 주고 또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배지 주고 권력 주고 국회의원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2년 전에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고 6년 전에 공천 결과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느냐. 이게 민주당하고 다른 점이죠. 어쨌든 지금 오늘 양양자의 이런 좀비 지도부 총사퇴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망언입니다. 그리고 사퇴하고 싶으면 혼자 사퇴하세요. 우제전하고 손잡고.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죠. 자, 선관위 선관위 관련해서 오늘 기획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는데 제가 제목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재미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풍 TV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1000여 명이 넘고 우잘사 TV로 보시는 분이 630여 명입니다. 예, 재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영풍 TV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잘사 TV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메시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세짱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거기 링크를 누르시고 우잘사 TV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TV 구독자 수를 좀 많이 늘려놔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실 거죠? 자, 우리 그 이영풍 TV 지금 보시는 분들 우잘사 TV 지금 그 위에 고정 메시지로 올라와 있죠. 거기 누르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영풍 TV 36만, 우잘사 TV 한 10여만, 10여 명, 10만여 구독자가 되면 딱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선관위 관련 기획 기사를 좀 출고를 했는데 보면 실무자 모자라는데 고위직은 넘쳐난다. 가분수 선관위 1급에서 3급 비율 중앙부처의 2배 육박한다. 예산처에 협의도 없이 고위직을 신설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난장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3,334억 원 받고도 부실투성이 선거. 선관위가 소쿠리로 막 투표지 가져간 거 있잖아요. 소쿠리 사고 친 해에도 상여금 예산은 83억 99.9% 집행. 돈은 다 받아 챙겨갔다 이 말이죠. 총선 때 개표 오류에 관련되어서 9명이 선관위 직원이 있었는데 대부분 경징계. 소쿠리 투표 관련된 1급이면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고공단이라고 하죠. 소쿠리 투표 1급은 되레 영전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조직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유럽 순방 중에 로마에서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정권 침해 비판은 수용하겠는데 부정선거 몰이는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지. 부정선거가 뭡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투표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뭐 부정선거가 뭐 별겁니까 어디?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와 음모론자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는 간단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실제 투표한 투표수보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게 부정선거거든요. 이번에 입력 오류난 거 그게 늘리거나 줄인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입력 오류라고 하지만 그게 범죄 의도가 있으면 전산 조작이에요. 그게 바로 간단하다니까요. 그리고 투표를 방해한 행위 있잖아요.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투표가 6시에 끝나고 방송사 출구조사가 6시에 나가는데 투표를 그러면 밤 10시까지 한다?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입이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선관위 관련 그 기사가 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재선거와 관련된 어떤 그 입장이 지금 여기 보면은 재선거를 요구한 국회의원 명단이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강명구, 김민전, 이진숙, 주진우 이 4명은 부분 재선거, 전면 재선거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부분 재선거를 촉구하는 명단도 있습니다. 누구냐? 나경원, 김선교, 유상범, 곽규택, 박충권, 조승환, 최수진 이렇게 8명. 이 밖에 부분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권영세, 윤상현. 그럼 그 외에 뭐 김은혜 의원 뭐 등등.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실에 왔다 간 사람 누구냐? 잠실에 왔다 간 사람. 자, 잠실에 왔다 간 사람. 이거 어디 갔나? 네. 잠실에 왔다 간 사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정의용, 박춘태 이렇게 지도부에서 6명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우재준도 왔다 갔어요. 근데 굉장히 좀 혼이 났죠. 양향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온 사람들 보면 여기 이제 6월 13일 이틀 전 기준입니다. 김은혜, 주진우, 나경원, 김민전, 김태규, 이진숙, 박대출, 강선영, 최수진, 윤용근, 서명옥, 박성민, 윤영석, 김미애, 김장겸, 대변인 및 특보단 이성배, 이상규, 박민영, 손수조, 김효은, 이재능, 정경욱, 주현철, 권영현, 정진우 등등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여기 왔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 딱 보면 21명입니다. 21명. 여기에 따르면 이틀 전 기준으로 따르면 2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왔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그럼? 110명이죠. 21명 빼면 몇 명입니까? 99명. 아니죠. 110 빼기 20이라면 9. 89명. 89명은 뭐합니까? 국민의힘 89명은 뭐하냐고요. 지금 어디서 뭐하냐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대형 정치 이슈가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연일 89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하냐고. 현장 안 가봅니까? 배현진이 어디 갔냐고. 박정훈이 어디 갔냐고. 밤에 몰래 마스크 쓰고 가봤다? 뭐 박정훈 의원은 나가봤다고 이야기는 합디다. 어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아니 자기 지역구에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고 난리가 났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89명의 지금 얼추 계산해보니까 한 89명 나오죠. 그죠? 89명의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89명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일부에서 일본 갔다고요? 할 말이 없네. 강원도 의원도 몇 명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 이제 이게 이틀 전 기준이기 때문에 이름이 몇 명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살짝 나가네요.
편안하게 구경 중. 그러니까 저는요,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윤석열 정권이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인데 중앙선관위가 저 사고를 쳐가지고 뭐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불이 붙었다 이러면 대한민국 민노총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170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잠실 운동 경기장 와서 삭발하고 막 단식 들어가고 막 정교조 무슨 여성단체 민노총 전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 몰아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2008년도 광우병 그 가짜뉴스 보고 다 튀어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정권 집어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온갖 가짜뉴스 만들어서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 세력들이. 그때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어디 갔어요? 80여 명.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천을 누가 줬습니까? 2년 전에 한동훈 비대위가 줬죠. 공천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2년 뒤에 공천에 딱 갈아엎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수준의 전투력으로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대중들하고 직접 교감하고 국민들의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한테 공천 준 사람 눈치만 살살살 보고 뭘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뭘 갖다 줘서 공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한테 공천 준 사람한테만 살랑살랑 그것도 공천 시기에 딱 집중해서 국회의원 공천 뭐 딱 나오면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지난 4년 동안 광장에서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배제돼 버리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나타나가지고 공천장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또 4년 동안 잠잠해. 때로는 내부를 일으켜.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공천 때 이재명이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다 공천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국민의힘도 달라져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저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를 흔드는 저 행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좀비 지도부 좋아하시고 있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